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 등 하루에만 2건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들 간의 전자담배 사용이 작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제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뉴욕시의 새로운 확장을 발표하면서 10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뒤 숨진 7살의 과테말라 소녀의 유가족들이 소녀의 죽음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 등 하루에만 2건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여성분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펠팍타운에 있는 한인 거주주택에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침입해 미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격투를 하면서 반항하자 집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인 주택에서도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불법 침입해 집안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들키자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제보한 주민은 사건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처가 없는 히스패닉계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인들이 사는 주택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범죄만 100여 건 이상 일어나는 등 치안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들 간의 전자담배 사용이 작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제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마약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한 학생들의 수가 작년에 비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1976년 마리화나 흡연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엔 8학년, 10학년, 12학년 4만 5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시간 대학 연구가들은 1975년부터 이런 조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금년에 전자담배 흡연 학생들의 급증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마리화나, 담배, 알코올 등의 소비량을 매년 측정해온 가운데 유독 이번 해는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전자담배 쥬랩사의 제품의 등장으로 전자담배 소비량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뿐 아니라 일부 중학생들까지 이를 즐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구글이 뉴욕시의 새로운 확장을 발표하면서 10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를 뉴욕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에 구글도 뉴욕의 시설 확장을 하면서 약 10억 달러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년 전에 뉴욕에 입성했던 구글이 약 17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쪽 맨하튼의 허슨 리버 강변에 새로운 리스 계약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에는 구글 직원 7,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계속되는 확장 계획에 맞추어 이미 맨하튼 첼시 마켓 빌딩을 24억 달러에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설은 2020년에 오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창 앤드류 박 재단이 주최한 제1회 작곡가 대회 창작곡 우승자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주최한 제1회 작곡가 대회는 피터 리가 번역한 이육사의 시 호수와 교목으로 정했습니다. 우승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조셉 리 씨와 인디애나대 김준영 씨는 주로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항일투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의 정신적 의지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내놨습니다. 제가 쓴 곡의 스타일이 지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대중한테 제 음악을 전파하고자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장학재단 측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많은 한인 학생들이 좋은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창작곡 경연대회 근본적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또 만들고 또 우리가 발표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우리 장학재단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이번 1회 공연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탑 뮤지션 6명이 한데 모여 제1회 앤드류 박 작곡상 우승자 2명의 창작곡을 초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윤희상과 토로 다케미츠의 곡, 그리고 바하의 곡들도 함께 연주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토요일 주말에 뉴욕 할렘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경찰 개혁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흑인 인권 단체 중 하나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원들이 브롱스 시의원 나탈리아 페르난데스의 피의자 보호를 위한 새 법안과 관련 할렘에 모여 흑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들은 흑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만약에 긴급 의료 처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묵살해온 경찰들의 행태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Those in police custody deserve the best protection possible. You're in police custody. They're supposed to protect you. So for this instance, where he wasn't given the attention when he asked for it, he begged for it, I want to hope that that doesn't happen again. 브롱스의 한 남자는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의료상의 처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당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도 구금 중인 흑인 피의자 앤드류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단체는 3년째 계속 경찰들의 흑인 인권 무시에 항의 시위를 벌여오면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높다란 담벼락 위에서 한 소녀가 조심조심 내려오나 싶더니 그대로 뚝 떨어집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소녀를 살피는 사이 위에서 또 한 명의 소녀가 담을 넘다가 다시 추락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남서부에 위치한 유마 국경지대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14살과 17살 소녀들이 미국의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불법 월경 현장을 적발한 국경순찰요원의 지원 요청으로 두 소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멕시코 북쪽과 접경한 유마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진 7살의 과테말라 소녀의 유가족들이 소녀의 죽음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을 공급받지 못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제클린은 실상은 국경 수비대 호송 중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녀와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지난 1일 집을 떠나 3,200km 넘게 이동했습니다. 이들 부녀는 다른 이주자 일행과 함께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가 지난 6일 미국 출입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이주자 163명의 일을 처리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4명에 불과했고 버스 단 한 대가 이들을 가장 가까운 150km 거리의 국경순찰대 사무실로 몇 시간에 걸쳐 실어 날랐습니다. 부녀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버스에 올라탔지만 제클린은 버스에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지 90분이 지나 호흡이 멈추자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헬기로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송됐지만 제클린은 지난 8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녀는 건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경수비대에 호송 중 사망한 것은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녀의 죽음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 당국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미국의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반영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지원 중단으로 연방정부를 멈춰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 금요일입니다. 만약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 22일 0시부터 대다수 연방기관이 문을 닫거나 최소 가동체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일찌감치 정치적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가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4번째로 인권 침해 실태를 비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사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내 인권 담당 기구인 제3위원회는 결의안 초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의 처벌을 권고하는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추가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분위기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무단 등반한 여성 테레세 파트리시아 오쿠모 관련 재판이 지난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 부분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콩고 출신인 오쿠모는 미국이 가난한 남미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퀸즈에서 40살의 남성 릴린 에스트라다에게 납치당할 뻔한 10대 소녀가 이웃의 도움으로 납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난 토요일 아침 8시경 센터 스트리트에 걸어가는 소녀를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남성을 발로 차며 반항했고 이때 인근 아파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두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려가 남자에게서 소녀를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그 2명의 목격자의 도움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인 에스트라다는 과거 13건의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전과자였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7번 전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쯤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역 인근 7번 전철 안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히스패닉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흑인으로 25세에서 35세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우드사이드 역을 지나던 7번 전철 안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히스패닉계 남성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쯤 61 스트리트 우드사이드 역 인근 7번 전철 안에서 15살의 여학생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도주했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가 2018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외동포신문은 지난 11일 2018 발로 뛰는 영사상 심사위원 모임을 갖고 박효성 뉴욕 총영사 등 총 9명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 외에는 이찬범 주 일본 대사관 총영사, 김영태 주 첸나이 총영사관 총영사, 손종식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총영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플러싱 지역 노숙자들과 빈곤층 가정을 위한 할리데이 디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할리데이 디너 행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플러싱 소재 히스토릭 세인트 조지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포트리 타운 정부가 연말을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의 미터 파킹과 타운 내 모든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무료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인 상권이 형성된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 미터 파킹과 타운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 동포회관이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KCC는 이날 행사에서 올 한 해 활동한 자원봉사자 60여 명의 노고에 감사하며 봉사 증서 등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미주 한인 단체 중에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모셔왔습니다. 바로 호남 향후회인데요. 오늘 김영윤 세계 호남 향후 회장을 모시고 1, 2부로 나눠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세계 호남 향후회라는 단체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어떤 단체인가요? 그럼 세계 호남양 정식 명칭은 네. 세계 호남양회 총연합회입니다. 네, 총연합회. 예, 연합을 그래서- 해서 모이는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뉴욕은 뉴욕 지역 뉴욕 지구 호남양회가 있고 네. 또 워싱턴 있고 또 LA도 있고 하는데 네. 세계 25개국에서 25개국에 예. 네. 69개 지역 향회가 있습니다. 네, 25개국에 네. 69개. 그럼 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은 그러니까 뭐 세계 인구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인구를 따지면 750만. 거기서 약 200만 명 정도가 호남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네요. 예,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성된 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호남 향후회가 지역 호남 향후회를 따져봐야 네. 되는데 1980년도에 5.18이 일어난 후에 네. 호남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부터 조국의 민주화 운동 또 애국 운동 이런 슬로건 하에 호남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남 향후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호남 향후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연합체가 형성되어서 네. 미주 호남 향후회, 중국 호남 향후회 연합회, 또 베트남 호남 향후회 연합회, 네. 유럽 호남 향후회 연합회 그렇게 5개 연합회가 돼 있어 네.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 호남양회 총연합회가 네. 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 같이 공유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전 세계적으로 호남향회가 네트워크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예. 정말 단결이 잘 되는 예, 단체 맞네요. 네, 그러면 이 회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10월인가요? 예, 올 10월 달에 10월 5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뽑히신 거예요? 우리 여기 세계 호남양회 총연합회 회장은 네, 그 경선도 없고 네, 또 좀 추대를 해서 네,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
선출됩니다. 네, 그 몇 년 정도 임기 기간? 2년. 2년으로. 2년 임기. 네. 예. 회장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향후회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그 각 지역 향후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네. 이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네.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고 네.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이제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대회를 네. 본국에서 하는데 매년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본국 대회를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여기에 계시는 호남 향후회 단체분들이 한국에도 하시고 또 예. 한국에서도 이쪽으로도 오셔서 예. 또 하시고 예. 서로 그렇게 교류 작업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금년에 뭐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금년에 이제 2월 달에 저 미주 호남양회 총연합회를 이제 우리 뉴욕에서 네. 개최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 매년 10월 달에는 네. 본국에서 하는데 네. 올해도 세계 호남인의 날 네. 기념대회를 전라남도에서 이제 합니다. 세계 10월 호남인의 4일. 날이 또 따로 지정이 예, 돼 10월 있어요. 4일 날이 세계 호남인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무슨 특별한 기념이 있나요? 뭐 어떤? 이게 이제 그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개천절에 네, 우리 민족이 네, 개천절에 때 이제 태어나서 네, 하늘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 호남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 가지고 네. 10월 5일 날이 또 저 세계 한인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한인의 날을 태동시켰다 해가지고 10월 네. 4일 날을 세계 호남인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추대 소감 한번 말씀하셔야죠. 참 힘들죠. 이 회장이라는 네, 이제 직책이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4대 회장인데 네, 3대 회장이 했던 그런 사업에 네, 누가 끼치지 않게끔 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네. 우선은 당선 소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내일 다시 2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윤 세계 호남 향후회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